이게 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딴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얘가 어디서부터 화가 났을까를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아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얼굴 표정 보면 압니다. 이게 아이가 지금 속상한 거구나.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해 풀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엄마가 늦게 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엄마가 늦게 와서 너 오늘 되게 아침에 유치원 가기 싫지. 엄마한테 뭐라도 너 속상하단 마음 얘기하고 싶구나 하면서 안아주는 게 그때 해결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엄마가 그 아이가 그 마음이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조금은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면대 쓰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 보면 엄마랑 관계가 먼 경우예요. 엄마가 평소에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경우예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어차피 말해야 안 들어주니까 엉뚱하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면대 쓰기가 많다면 아이랑도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가면대 쓰기가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가면대 쓰기는 행동이 아니라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부모님이 쉬워지고 가면대 쓰기 오래 안 갑니다. 몇 번만 부모님이 아이 심리를 읽어주고 아이랑 가까워지면 금세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기주장 떼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기주장 떼쓰기에 대해서 고집이죠. 자기 그렇죠, 고집이죠. 진짜. 그래서 이건 고집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네 마음은 이해가 된다. 너는 오죽하고 싶겠니? 하지만 제가 미리 정리해 두자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미리 정리해 준다면 이해는 하지만 들어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건 딱 안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협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아이랑 타협선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밤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엄마랑 너랑 맨날 갈등이잖아. 그럼 몇 시까지 먹는 걸로 할까? 내일부터. 이렇게 아이랑 시간을 정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제 대충 굉장히 엄마한테 유리한 시간을 정합니다. 대부분. 뭐 9시까지. 지금은 10시에 먹자고 해놓고 내일은 9시까지로 정합니다. 그럼 자기가 정한 거는 비교적 지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하고 타협을 하고 그다음에 타협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는 하지만 절대 들어주지 않는 모습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배운 떼쓰는 아이의 심리,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요. 아이가 떼쓰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떼쓰는 데는 이유가 있고 해결책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 가장 화가 많이 나는지 아이들의 심리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가 날 때가 있었죠? 그리고 화가 언제 가장 많이 났었는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내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동생이 서 있어서 화가 났어요. 리모컨 먼저 잡았는데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나 먼저 TV 봐서 누나가 날 때리는 모습이야. 형아가 괴롭히는 생각을 해. 엄마가 저 혼낼 때 그림 그린 거. 진짜 우리가 애들 혼낼 때 눈이 저렇게 생겼을까요? 막 눈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너무 웃기죠. 근데 애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미치죠, 그렇게 정말. 보일 수도 있을 제가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어머님 앞에 한 3m쯤 되는 거인이 또 한 4m쯤 되는 거인이 서가지고 막 손을 휘두르면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봐라. 근데 아이가 볼 때 우리 모습은 그 모습이거든요. 키가 우리가 볼 때 한 3, 4m 되는 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한 두세 배 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크고 압도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볼 때는. 목소리도 크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떼쓰는 거는 거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죽을 각오를 다 하고 막 더 미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정말 떼쓰는 아이들 이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도대체 너무 심해서 밖에 데리고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 그냥 발달 과정이다, 커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와 요거는 좀 초장에 잡아줘야 될 정도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아야 될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아이 떼쓰기 이제 심각한 거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이가 자해 행동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아이가 막 머리를 벽에 박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머리를 막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해 행동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손상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뭐 던져가지고 누굴 맞춘다든지 네. 막 심각하게 때린다든지 이런 정말 안 되는 자해 거죠. 및 타해, 남에게 손상을 주는 행동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고 두 번째는 떼쓰기가 하루 중 얼만큼을 차지하느냐. 어떤 아이는 보면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또는 거의 절반, 3분의 1 정도를 떼를 쓰면서 엄마는 그 떼 쓰는 거에 대응하느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네. 경우는 우리가 그냥 두고 보면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가 어렵겠죠. 어렵죠. 왜냐하면 떼를 쓰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이랑 엄마가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아이한테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기도 어렵고 늘 혼내고 부정적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의 시간 중에 떼쓰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 전문가를 찾아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제일 네. 중요한 건 부모가 힘들 때입니다. 부모가 힘에 붙인다고 부모가 느낄 힘에 때. 붙인다고. 왜냐하면 아이가 떼 쓰는 것 때문에 부모가 너무 힘들고 내가 망가져가요. 내가 망가져가면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잘 교육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럼 아이한테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니까 이미 아이가 벌써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부모 역시 많이 망가집니다. 어떤 아이는 떼를 많이 쓰는데 부모가 막 억지로 참으면서 잘 참는다고 하지만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가끔 터지죠. 이 가끔 악물고 터지면서. 괜찮아 엄마 참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그런 편안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억하는 자기 주변에 자기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 편안한 얼굴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부모 마음이 어렵고 부모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들고 버티기가 어렵다 싶으면 그때는 바로 전문가를 찾아서 아이 문제가 심각하든 아니든 네. 부모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반대로. 그 말씀이 굉장히 부모가-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가장 큰 환경은 부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이 그릇이 다 넘쳐서 받아줄 게 없으면은 아이 힘들겠네요. 진짜 아내한테 잘해야겠네. 아니 근데 김성민 씨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늘 항상 그러시잖아요. 우리 태린이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엄마가 그걸 잘 못 참는 것 같아요라고.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애가 이렇게 막 떼부리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러면 엄마가 성격이 쪼잔해서 애를 못 받아준다. 네. 대부분 아빠들이 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게 일상에서 늘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네. 엄마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데 아빠들은 가끔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뒤집어서 육아휴직을 아버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어머님이 일을 하시고 네. 요즘 꽤 늘어나고 있죠.